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장이 오락가락한 와중에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세 가지 상황실을 또 점검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긴급진단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시간대도 바뀌고 좀 오늘 새로운 코너도 생기다 보니까 네. 좀 오락가락한데 네. 민수 대표님이 자리를 잡아주셔야죠. 저도 이제 왔다 갔다 잘 하지만 네. 그래도 긴급 SOS인가? 맞아요. 맞죠? 상황씨 맞아요. 예. 이 코너를 통해서 또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둘 다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투어 다시 퍼진 코로나의 점점점. 이 코로나 유행 때문에 휴가철 앞두고 항공과 여행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중에 가장 성수기가 7, 8월 이런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근데 하필 이때 2차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투어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주 바닥 논하기는 아직일까요? 불안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런 가운데 휴가 언제 가세요? 휴가를 어떻게 갑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증시를 지키시겠다. 네. 네. 예, 아무튼 일단 잘 지켜주시고요. 특히 지금 어떤 여행 관련된 섹터들 최근에 동향들을 보게 되면 리오프닝 맞나 싶을 정도로 제대로 못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그런 쪽에서 또 코로나19 좀 변화가 오나 싶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떡하니 또다시 재유행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여름에 코로나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물론 겨울 코로나 걸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긴 한데 네. 지금 벌써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씩 숫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더블링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좀 커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13일 날 또 새로운 어떤 재유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정부가 좀 과학적인 관점 쪽에서 접근을 달리하겠다라고 한 이상 이 재유행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그래서 기존과 달리 거리두기 운동 같은 경우는 아닐 걸로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방역 체계라든가 또 개인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방역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알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그만큼 타격은 있겠느냐 싶지만은 저희가 보통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움츠러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가 먼저 찾아들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특히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쪽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주가도 흔들리겠죠. 그런 관점으로 확장돼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사실 여행길은 그래도 다각도로 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라고 하면은 사실 단체 여행은 지금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작년보다도 주가가 낮은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진단키트주라든가 오늘 현욱이 덕분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그럼 코로나 수혜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또 지금 와서 포트를 바꾸기에는 좀 엇박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냥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사팔 전략. 사발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쪽에 대한 섹터가 살아있다 보니까 거기서 단기적으로는 이용을 해도 이게 이제 확산 속도와 변화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들은 세워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특히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주 왜 이렇게 못 갔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는 이 돈 주고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 대표적으로 항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보다 한 2배, 3배 가까이 올랐었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처음은 그래도 기분 낸다고 갈 수는 있겠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휴일 저희가 연휴가 있을 때마다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갈 수 있겠느냐. 자주는 못 가겠다.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져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항공요금의 고공행진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대표적으로 워낙 약세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어떤 달러를 이만큼 바꿨던 게 쪼그라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 약세도 하나의 여행을 부진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또 지금 일본을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조금 좀 불안합니다. 네. 또 이번 때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여행이 일본 쪽으로 가는데 무비자 관련된 쪽이 좀 열리나라는 쪽으로 봤었는데 아직 이렇게 좀 전국이 불안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연장이 되겠죠. 그런 쪽도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업체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그 가닥을 잡는 과정 쪽에서 혹시나 이제 운영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CB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상증자가 계속 성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여기서 사도 되나라고 하는 좀 불안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모든 걸 봤을 때는 아직 리오프닝 쪽에서 뭔가 좀 선뜻 손이 안 나가게 저가다 보니까 저가면은 또 저가 메리트를 노릴 수 있는데 네. 왠지 손이 안 나갑니다. 그게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보다도 뭐 환율이라던가 항공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주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투어가요. 최근 1년 새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지금 뭐 TV에서 홈쇼핑에서는 여행 패키지 여행을 막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주가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투어 여행주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가격 전략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네, 가고 싶습니다. 네. 가고 싶다 보니까 요즘도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여행 유튜버들 갔다 온 것들 확인하고 그걸로 대리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자꾸 TV에서는 여기 어떠냐고. 아, 여기 다들, 어떠냐고. 예, 맞아요. 가자고 얘기하는데 아직 험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이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저가죠. 그런 쪽에서 또 을봉상으로도 또 추가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은 환율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변화가 일단 관련된 쪽의 흐름들을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먼저 체크를 하시되 이제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바라보지만 혹시나 반등권이 들어와서 한 6만 원대 근처까지 빠르게 시도를 한다. 특히 상황만 개선되게 되면 바뀔 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다 코로나19와 환율 두 가지의 변화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일단 저항선은 6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반등 시에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여행 항공주였는데요. 험난한 해외여행의 길.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은 험난한 상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실적은 기대라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주가입니까? CJ제일제당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배달비까지 올라서 어플 켜서 배달시키려고 하다가 에이 그냥 컵라면 먹자 혹은 뭐 밀키트 해 먹자 떡볶이 해 먹자 이렇게 집에서 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그 가정간편식이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좀 수혜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실적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가정간편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는 직접 요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네, 그러다 이제 자격증까지 따게 됩니다. 네, 근데 아 그러신가 보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HMR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가정간편식들이 확장됐다라고 그래서 마트에 가보시면 압니다. CJ제일제당이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여기저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래도 브랜드력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먹을 건 브랜드력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밀키트는 종류와 또 이제 보통 이제 PB라고 그러죠. 마트에서 개발한 맞아요.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음식료 업체의 앞으로 HMR의 성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제가 너무 미시적으로 봤습니까? 아직 미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런 쪽에서 이제 2분기 매출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6조 9천억, 그래서 한 9.8%대 정도까지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4,500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감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조금 좀 아쉬운 국면들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면은 이 부분이 한 4,800억대까지, 그래서 네. 좀 예상보다는 계속 업사이드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상향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잘 나왔던 부분들 상향 기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조금 매출 구성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아마 어떤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흐름들이, 첫 번째 아직까지 관련된 물류가 40%대입니다. 그리고 식품이 36%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식품 쪽이 그렇게 매출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에 따른 강력한 변화를 이끌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생명공학이 23%. 생명공학이 뭐냐면은 사료 첨가제입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신이라고 그러죠. 이쪽이 한때는 1분기 같은 경우는 단가나 그리고 또 수량, P와 Q 모두 좋았는데 살짝 단가가 좀 낮아지는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모멘텀은 1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이번도 한번 실적 흐름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미씨 아재 개그 나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으면은 화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을 텐데, 역시 김미수 대표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궁금한 게요.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밥상 물가, 외식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요즘 뭐 짜장면도 10,000원대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여기 더불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곡물가의 그 원재료가 가격 추이는 고점 대비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CJ제일제당이 같이 판가 인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까? 혹은 아니 이미 우리의 눈높이는 저기에 있는데 곡물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네. 다시 또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 기대와 우려 사이 쪽에서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딱 하나의 카드가 또 부족하죠. 곡물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 하락한 거 반영돼서 원가는 낮아지는데 이를 수입하는 입장이죠. 또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또 약간 발목을 잡겠죠. 그래서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곡물 가격들이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득 어떤 계산상으로는 수혜를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곡물 가격이 고정된 게 아니죠. 이만큼 밀렸으면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보면은 또 미국의 소맥들 또 가격이 반등합니다. 그만큼 많이 하락한 만큼 여기서 반등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출돼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작년에 가격 인상을 대부분의 음식료 업체들이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올해 1분기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이나 물류비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 또 눈치가 보이죠. 소비자, 정부 다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긴 해야겠는데 할지 못하는 이런 약간 좀 억울한 마음들도 있다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또 환율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곡물가 하락이라는 걸 봐도 또 우리가 이거 수입할 때 달러로 수입을 하니까 네. 그래서 환율도 봐야 된다 해주셨습니다. 셈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CJ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네. 사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네. 저는 CJ제일제당을 예금처럼 보고 있다고. 이건 뭐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움직임이 적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투자 가치 밝다고 보시는지 혹은 지금은 좀 반등 시 매도해야 되는 덜 매력적인 종목인지 의견 주시죠. 제가 약간 대안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음식료 업체들은 매크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데, 그럼 아까 환율 갖고 어떻게 보면은 또 아직까지는 부담이스럽다고 하게 되면 내수보다 수출로 확장을 나오고 있는 업체들은 그 수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에서 더 큰 성과를 나오다 보니까 약간 환율에 대한 영향권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부각받는 게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요? 네, 그게 더 낫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수출로 인해서 확보된 보니까 곡물 가격 하락했고 팜유 가격도 드디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환율 변화, 특히 수입했다가 또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단가는 훨씬 더 높아가는 현상 쪽에서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CJ제일제당 예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금은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한 38만 원대 부근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기 좀 지지권이죠. 좀 주가는 바뀔 것 같고요. 지지하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부 35만 원. 성공해서 다시 턴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박스권 45만 원. 여기서 움직일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 변하는 것과 박스권에 어디를 터치하고 움직이느냐라는 쪽인데 또 35만 원대 들어오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약간 지금은 어정쩡한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 액션을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세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매크로 지표 영향을 좀 계속 봐야 된다. 오히려 대안으로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많아 보이는데요. 단기 목표 주가 42만 원, 손절가 37만 원으로 저희는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실적이 발목을 잡나요? LG화학 이야기입니다. 유안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상반기에는 선방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초과 수익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좋은 내용 나와도 갈까 말까인데. 갈까 말까인데. 안 좋은 내용 나오면 주가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실적 발표된 내용들과 이번에 리포트 관련된 내용을 같이 종합해 보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은 한 12조 8천억대, 그래서 약 한 12%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8,900억대. 그래서 약 한 58%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2분기 때도 유가의 상승분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석유화학 업황 쪽에서 나오는 납사, 영어로는 나프타 이쪽이 생각보다 가격이 오른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걸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겠다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화학 부분 사이클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수요에 대한 걱정이죠.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부분들과 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쪽에 이제 투자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이 나기가 좀 힘들겠죠. 이제 연결 영업이기에 잡히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요즘 IT 가전 쪽이 부진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던 게 ABS죠. 이 합성 수지 관련된 쪽에서 LG화학이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이쪽이 흔들리게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4분기에는 또 공장의 정기 보수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모든 흐름들을 합쳤을 때 LG화학을 이제 뭐 어떤 석유화학 업체가 거의 아직까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가 추가적으로 뭐 LG에너지 솔루션과 또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다변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소재 쪽은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도 위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번 리포트와 함께 수긍이 가긴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는 느껴지긴 합니다. 네. 둔화가 좀 우려된다. 이런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약간 LG화학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강점도 있지만 그 외의 사업도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LG화학의 경우에는 석유화학과 배터리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네. 하반기의 경우에는 이 배터리 부분이 좀 그래도 잘 방어를 해줄까. 또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이 역시도 배터리 부분에 좀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모르죠. 네.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워낙 깜짝 뉴스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번 같은 경우도 1조 대 일본의 이스즈인가요? 이쪽에 전기차 쪽으로 맞아요. 예, 수주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 쪽에서도 혹시나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이 그냥 LG에너지 솔루션과 손잡자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장기 계약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되면 다 실적의 근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2,000억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 하반기에는 3,000억대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퍼즐이 맞춰지게 되면 의외로 또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이제 LG 화학을 보면서 다음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는 당장에 뭐 석유화학 관련된 쪽은 업황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성장성 관련된 쪽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게 되면 좀 버티겠죠. 그중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미코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를 양극재 1위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를 글로벌 어떤 M&A를 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쓰면서 그래서 이거를 지분을 획득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 수직 계열화돼서 LG에너지 솔루션과의 여러 가지 협업들을 또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단계들 그러면서 많은 소재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은 또 한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부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또 이 역시도 사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안 산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네. 그중에 김써니님은요, LG는 야구만 응원할래요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봤을 때 많은 분들의 LG 화학에 대한 투심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볼까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어렵다면 지금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을까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야구 보러 가시죠, 그냥.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학업체라든가 화학업체 쪽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좀 견조한 쪽은 롯데정밀화학이 아닐까. 그 정도로 한정을 보면서, 근데 물론 피크아웃 우려도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올 쪽은 개인적으로는 그쪽이나 아니면 소건산업 정도 이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지금 LG화학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하반기에 부진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그를 확인하고 대응 안 하기에는 좀 자리가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본업에 대한 부진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치전지 소재 관련된 쪽에 대한 부각도 있었지만은 힘이 좀 딸립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58만 원대는 저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50만 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가격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 목표주가 58만 원, 순저가는 50만 원 주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가격이다라고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LG화학까지 들어봤어요. 오늘 좀 세 가지 상황실에서 그렇게 김민수 대표님의 구미를 당기게 만든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